그럼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 평면 좌표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점간 거리부터 시작할 건데요. 일단 평면 좌표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 두 점이 있죠. 그럼 두 점의 거리 또 두 점의 뭐 최단 거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점이 있으면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외분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단원 들어가서 배우면 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어려운 거예요. 내분점과 외분점 있죠? 아니, 내분점과 외분점이 아니라 정간 거리하고 첫 번째 배운 거, 두 번째 배운 내분점과 외분점을 가지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할 건데, 이게 이 단원 전체의 한마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좌표평면을 뭐 데카르트가 이제 뭐 침상 위에 누워 있다가 파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발견을 했다.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까지 중학교 때 여러분 봤으면 알겠지만은 무게중심 증명하는 거, 내심 증명하는 거, 외심 증명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었죠. 물론 뭐 수심도 있고 방심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이 다 달랐죠. 그렇죠? 증명하는 것들은 마치 수학 같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머리 좋은 애들은 잘하고 머리 나쁜 애들은 잘 하기 힘들고 막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을 증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뭘 가지고? 딸랑 두 가지 가지고, 점과 점간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다른 방법으로 증명했던 무게중심이나 외심이나 내심이나 파푸스의 중점 연결 정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증명해버린 거야. 아주 간단한 도구 두 가지 가지고요. 알겠죠? 정간거리,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예,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단어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뭐하고 연계돼서 나오냐? 중학교 때 배웠던 무게중심, 중선 연결 정리, 뭐 외심, 가계 이등 분선, 내심, 자취방정식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돼서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단원이 한 단원이지만은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단원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굉장히 쉬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중3 과정에서 이미 나와 있었어요. 어떤 좌표가 있어요. 우선 직선 위에서 거리부터 할게요. 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였어요. 그럼 이 거리는 뭐죠?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이게 마이너스 3이었어요. 어떻게 돼요? 여전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상관없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은 거리예요. 그런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었는데 뭐가 큰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리가 되죠? 뺀 다음에 절대값을 쳐주면 거리가 되죠. 이해됐어요? 거리는 어떻게 나온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리가 나온다. 첫 번째 기억할 거.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과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고 되는데 그때는 뭐가 쓰였죠? 그쵸? 피타고라스가 쓰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가 있고 여기 6,7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x는 몇 차이 나요? 1하고 6하고요. 그쵸? 6에서 1 빼니까는 5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5가 될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5의 제곱 플러스 2하고 7이니까는 이것도 5 차이죠. 7에서 2 빼면은. 그래서 5의 제곱. 걷다가 루트 붙여주면은 뭐다? 정간거리다. 그래서 이거는 5루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간거리. 간단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풀다 보면은 점들이 막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1, 마이너스 3 그리고 뭐 마이너스 5,7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 두 정간의 거리를 구하여라 할 때 여러분 물론 좌표평면 위에 잘 찾은 다음에 해도 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거리할 때 피타고라스가 있기 때문에 제곱할 거죠. 그래서 1하고 5 몇 차이죠? 6 차이 나는 거예요. 6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7 몇 차이 나죠? 그쵸? 10의 제곱이에요. 예, 선생님 이거는 뭐 A에서 B를 뺀다고 치면은 A 빼기 B니까 이건 6 맞지만은 마이너스 3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굳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거리를 구할 때는 그냥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제곱해 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특히 미지수가 한쪽에 나왔어요. 1,a 나왔고 뭐 3,5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콤마요. 두 점 간의 거리가 뭐 6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선생님, 그럼 5하고 6하고 a하고 5하고 뭐가 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할 거 없다고요. 그냥 한쪽에서 하나 빼면 돼요. 1에서 3 뺐으면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차이니까 2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5의 제곱 루트 친게 루트 친 게 6이다. 그러니까 루트 벗기면 36이다 라고 하고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좌표 평면 위에서 정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재밌는 자취방정식이라는 얘기. 이게 사실 교과 과정에서는 자취방정식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도형의 방정식, 뭐 어떤 동점이 이루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취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할게요. 1, 여기 0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3,4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냐? 이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점에서 거리가 B에서 거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점을 동점 P라고 할게요. 그렇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같은 이 점, 이건 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겠죠. 그쵸? 이런 점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건 동점이라고 표현해요. A, B는 정점이라고 표현하죠. 정점. 글씨 순서가 막 엉망이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점은 A, B, C 잡고요. 동점은 P, Q, R로 표현해요. 그럼 동점이 나왔다. 어떤 조건이 나온 거예요. A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동점이죠. 그럼 동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P로 잡는 게 아니라 이 점을 X, Y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면은 구하라는 건 뭐냐? 거리가 같은 P가 움직이는 이 점들이 만드는 자치 방정식을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 동점이 움직이는 도형의 방정식을 만드시오. 맨날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냐? 자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도 옛날 문제집에는 나와 있었어요. 알겠죠? 여러분은 이제 자취 방정식이라고 해도 좀 알아들으세요. 말이 기니까 자취 방정식으로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럼 이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 거리만 가지고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P에서 A까지 거리와 그럼 P에서 A까지 거리가 어떻게 오죠?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다가 루트 친 거죠. 뭐에서 뭐까지 거리가 같다? P에서 B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면 이거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 루트 친 거 이렇게 되겠죠. 같다 하면 이렇게 두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루트 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일단은 쳐주세요. 같을 때는 그냥 양변을 제곱하면은 루트가 없어지면서 루트 안 써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같다가 아니라 이게 길이가 1대2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1대2니까는 길이가 이게 예를 들어서 2배가 길다 하면은 여기다 1을 곱해야지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제곱하면서 어떻게 되냐? 제곱하면서 2자가 뭘로 바뀌어요? 4 바뀌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안 쓰고 쓰면은 여기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같다고 할 때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루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 y가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 식이 직선을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x제곱 없어지죠? y제곱 없어지죠? 그럼 이거는 x와 y에 대한 1차식이죠. x에 y에 대한 1차식이 뭐죠? 직선이죠. 알겠어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 한번 살짝 계산할게요. x제곱 x제곱 없어질 거니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y제곱 없어질 거니까는 냅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그러면은 이거 뭐 8y는 2x 16이니까 플러스 15. 그럼 이거 8로 나눠주면 직선 나오겠죠? 기울기는 4분의 1이고 뭐 y절편은 8분의 15인 직선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게 자취방정식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다가 이제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자취방정식이 먼저 나와서 먼저 설명한 거고, 세 점이 주어졌어요. 세 점이 주어지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질문들이 나와요. 보통 보면요. 그럼 어떤 삼각형이란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게 직각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야, 둔각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직각인지 둔각인지 예각인지 알기 위해서는 변의 길이가 필요합니까?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변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세 점이 막 주어질 거거든요. 5,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굳이 이 길이를 구할 때 2의 제곱 4, 3의 제곱 9 이게 요 길이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의 제곱은 하나는 4의 제곱 16 플러스 2의 제곱 4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은 6, 6에 36 1의 제곱 7 이렇게 될,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37 이거는 20 이거는 뭐가 되죠? 13이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두 개 합쳐봤자 작은 거 두 개 합쳐봤자 큰 거보다 작죠? 그럼 이거는 뭐였어요? 둔각이었잖아요. 직각일 때는 같은 거고 큰 놈이 더 길어지면은 여기에서 이것만 보세요. 여기서 이 길이만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쵸? 이해됐죠? 여기서 이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둔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둔각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삼각형 나오면 어떻게 한다?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변의 길이에 제곱한다. 괜히 루트 치고 그런 헛수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단거리는 어떤 두 점이 있는데 x축을 지나가서 이렇게 갈 때 요 길이의 최단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 중학교 때도 나왔었죠. 그때 어떻게 한다? 대칭 이동해서 이 점 이렇게 점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5,2였어요. 여기가 1,3이었어요. 여기서 x축을 단 다음에 갔을 때 이 최단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5,2를 x축 대칭하니까는 5,-2가 되겠죠. 그럼 1,3에서 5,-2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쵸? 최단거리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거요? 예,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증명인데, 증명은 이제 사실상 첫 번째 단원에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단원 정도 가면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증명에서 중요한 건 뭐냐? 미지수가 최소가 되도록 원점을 잡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을 건드리게 될 거거든요. 근데 도형을 마침 이렇게 놔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좌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미지수는 6개나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도형을 두고 풀면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두고 풀어야지 좋냐? 가능하면은 이 점들이 예를 들어서 원점이 하나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 점이 0점이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래 볼게요. 한번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요런 이게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요 밑변의 중심 같은 거를 원점으로 두게 되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a, 0 이거는 마이너스 a, 0 이거는 뭐 0, b 해서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데다 만들어 놓으면 미지수가 6개 나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미지수가 최소로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려줘라 라는 얘기고,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안 되죠.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봐야 될 거예요. 필수 예제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점간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점간거리,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인가, 그 다음에 최단거리, 그 다음에 자취방정식 증명은 좀 나중에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